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주에 두 번째 산행을 지금 갑니다. 이제 실록이 엄청 짙어졌습니다. 4월 지금 20일 말로 가는데 이 산의 색깔은 5월달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빠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산행지는 앞전에 갔는 그 400m 저 산에 절벽을 황구가 반을 보고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반을 남겨놓고 왔거든요. 그 반을 마저 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지금 기온은 19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4km, 바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은 뭐 비가 많이는 안 올 것 같은데 잘하면 소나기가 좀 오거나 하여튼 약간 흐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안 부니까 뭐 미세먼지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꽃가루 같은 것은 제법 날리네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산행을 이제 황구가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겨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지금 반대편으로 와가지고 정상 치고 저 뒤편 능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황구가 가야 할 절벽이 이쪽으로 좀 내려가야 돼 싶은데 가다 보면 뭐 안 나오겠습니까? 날씨가 아래 산에 갈 때는 완전 한여름 같더만 이제는 또 완전 가을입니다. 엄청 쌀쌀하네요, 또 날씨가. 그래서 황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네트를 또 하나 입었습니다. 자, 이쪽이 서쪽 방향이니까 이 취나물하고 그 다음에 뭐 잔대, 그 다음에 삽주 이런 애들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어린 뭐 도라지 삭대들도 한두 개씩 보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황구가 가야 할 절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죠. 야, 이게 고사리거든요. 고사리도 엄청 올라왔네요. 그리고 이런 취나물들, 잔대들, 이 방향이 남서쪽 가리키니까 여기도 봄나물이 꽤 많습니다. 고사리는 엄청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순식간에 다 올라와 버린 것 같습니다, 고사리가. 황구가 가야 할 절벽이 저 건너편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애들이 원출입니다, 원출이. 오늘 나물도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야, 고사리는 상당히 많네요. 여기서 고사리 꺾어도 고사리하고 뭐 취나물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 습하진 않는 장소인데 양진데도 산나물이 꽤 많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제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절벽이 좌우로 길게 연결될 겁니다. 이 밑으로 가면서 중간에 난간에 삭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저 위로 올라가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야 됩니다. 야, 옷을 입으니까 덥고 벗으니까 춥고 참 날씨가 사람 환장합니다. 자, 가면서 도라지가 삭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라지 삭대가 절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죠. 자, 이건 도라지 삭대죠.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가 나 있네요. 요거는 그냥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야, 이 절벽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진짜 그 뭡니까, 적도 바다의 무풍지대처럼 그렇습니다. 도라지가 있을만한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은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거 잡풀들하고 나무들하고 이 숲이 우거지니까 시야가 더욱더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자리 좋은 자리에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일일이 괜찮다 싶어서 다 올라갈 절벽을 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밑으로 쭉 이동하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저 위로 올라가서 이 난간 쪽을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안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삭대가 하나 있고 여기 굵은 삭대가 하나 있죠. 이건 도라지가 아닙니다. 이건 산나리거든요. 산나리의 삭대입니다. 산나리가 있다는 것은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야, 이런 지금 흙경사 아니라도 이렇게 완만한 경사에도 있을만한 자리가 꽤 있는데 안 보이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한 골짝 건너가니까 이제 본절벽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오늘 황구가 진짜 도라지를 봐야 할 본절벽입니다. 아까 지금 올 때는 그냥 몸풀기의 절벽이고 이것이 진짜 절벽입니다. 야, 지금 이런 황구가 써있는 이런 난간에도 있을만한 자리인데 보이진 않네요. 지금 옆으로 일로는 못 가니까 저 위에 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중간 턱 있는 자리, 저런 자리가 좋거든요. 삭대가 보이면 저 위에서 로프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아직 이래 살펴봐도 보이진 않네요. 이 중간 아래 턱에는. 비는 안 오겠습니다. 보니까 하늘은 좀 맑아지긴 맑아졌네요. 아까는 좀 어두침침했는데 이제 좀 맑아졌습니다. 저 아래 솔밭 사이로 강물이 흐릅니다. 아유, 이제 좀 뻥 뚫리니까 조금 시원합니다. 아유. 자, 저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저 위에 하는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 큰 절벽을 이 아래쪽 중간 턱 황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올라가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도라지는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야, 다 저 상층부 저 난간에 있을까요? 전혀 안 보이네요. 없을까요, 도라지가? 일단은 이 아래로 좀 들어가서 이 절벽이 끝난 지점에서 올라가 가지고 저 상층부 난간을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아래쪽에서 보이는 장소에는 도라지 삭대가 전혀 없습니다. 있을만한 자리는 꽤 좋은데 보이진 않네요. 이제 이 절벽의 끝 지점입니다.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황구가 지금 절벽 사이로 올라가려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길하고.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5m 위에 그 삭대 같은 게 하나 살짝 보이는데 저게 도라지 삭대일까요? 아닐까요? 정확한 것은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알겠죠. 그리고 옆에 묵은 데가 하나 있거든요. 자, 도라지 삭대 맞죠? 아휴,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도라지 묵은 삭대죠. 시방도 있고. 그리고 도라지 삭대가 맞습니다. 야, 2시간 만에 드디어 봤습니다. 이거는 황구가 겨울에 찾아본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 공간이 없잖아요. 저 위에 중간에 흙이 있는 자리에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일단 살짝만 틀어보고, 일단 주위에 흙이 없잖아요. 보다시피 일단 살짝만 틀어볼게요. 이 예상대로 살짝 끌고 보니까 이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아래 위로 이렇게 공간밖에 없거든요. 도라지가 지금 몸통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래 위로 이렇게 뻗어 있지 싶은데, 자, 이건 그냥 놔두겠습니다. 물론 캐가지고 자리 좋은데 옮겨 심어도 되는데 옮겨 심는 것보다는 자원이 이쪽 절벽에 워낙 없기 때문에 이게 시도라지 하게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이제 절벽 요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안 죽네요.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 옷은 다 벗었거든요. 이제 티만 하나 입고 가겠습니다.
도라지는 오늘 뭐 도라지 같은 도라지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는 여기 상층부에 로프 세팅 해가지고 이 절벽 난간도 지금 내려가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내려가야 될지 안 내려가야 될지 확실한 그 감이 안 섭니다. 일단 상황 보고 뭐 결정할게요. 그거는 지금 아까 초콩 하나 먹고 그 수직 절벽 그쪽 절벽 따라서 계속 이렇게 절벽 난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아까 수직 절벽 거기서 로프 탈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타까막 하다가 그냥 오늘은 그냥 타기 싫어서 그냥 왔습니다. 자, 일단 이리로 쭉 가면서 뭐 또 난간에 도라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한 2시간 만에 차에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한 산을 끝내고 나니까 도라지는 뭐 가져갈 게 없더라도 한 산을 끝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이곳에 안 와도 되잖아요. 아유. 아, 덥습니다. 내려가면서 저 임도에 오동나무가 몇 그루 있던데 그 야생 토종벌이 있나 그거나 한번 살펴보면서 실실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자, 산행이 좀 일찍 끝나서 가려고 하다가 작은 절벽 하나가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도 하다 만져 보려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벌통이 2개 있잖아요. 이 겨울에 이 벌이 없었거든요. 초봄에도. 여기 보시면, 자, 벌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분봉이 빠르네요, 보니까. 아카시아 꽃 필 때 분봉하는데, 지금 뭐, 벌써 분봉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벌이 없는 통에 벌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벌이 분봉하려고 꼭 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좀 나중 되면 본격적으로 벌이 이사 올 것 같은 그런 걸 같네요, 보니까. 원래는 다 빠릅니다, 벌들도. 자, 이 위로 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벽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난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3m 위에, 이야, 황구가 작년에 이 아래쪽에서 엄청난 크기의 삭대를 봤거든요. 그 삭대가 이거네요. 황구는 제발 저 위에 난간에 흙 좀 좋은 자리에 있으라 싶었는데 절묘하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삭대 굵기가 지금 올라오는데도 벌써 볼펜만 합니다. 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만 해서 만족해야죠. 야, 이 깔라지는 바위에 저런 게 있으면 진짜 멋있는데 도라지도 한번 보시죠. 저 바위 속에서 저런 공간도 별로 없잖아요. 저기서 저만큼 크게 자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산낙지 중에서 이 도라지 따라올 게 없습니다. 절벽에서는 최고입니다. 자, 저 위에 한번 올라가서 또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절벽 그 밑에 있어 큰 도라지 하나 보고 이 절벽 상층부로 올라오니까 그쪽 절벽에는, 첫 번째 절벽에는 도라지가 없고 다음 절벽으로 살짝 넘어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이 절벽 난간 아래쪽에 삭대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좀 어리고 한 개, 요거는 좌측에 거는 쭉 꽤 굵거든요. 요것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있기는 있었네요. 자, 보시죠. 아이, 살살 훑어보니까 이 통벽하고 이 벽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그 중간에 있고요. 작업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황구는 잘하면 이쪽에 있다 싶길래, 이거는 좌측은 통벽이라도 우측은 잘하면 공간이 있다 싶었는데, 공간은 없네요. 이 다 통벽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랜만에 산에 갔다 왔죠. 오랜만에 간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산에 못 가는 거죠. 황구가 저번주에 금요일 마지막 산행을 한번 갔다 왔고 일요일날에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또 같이 산행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산행은
황구가 영상을 찍지는 않고 그냥 산행만 했는데 그 일요일날 산행에서도 그 절벽에서 5개 엄청난 삭대, 그리고 내려오다가 그 협곡 사이 계곡에서 삭대 6개짜리 7개짜리 이런 도라지도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뭐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다 통벽에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지금 뭐 도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셔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한 주간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린 게 아니라 산에를 아직 아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은 이번 주는 뭐 아직 영상이 없었습니다. 유튜브 지금 댓글에 요즘 뭐 근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밴드나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해 주셔가지고 황구의 안부를 물으시는데, 자, 황구가 물론 번호비 좀 며칠 바빠서 이번 주는 산행을 못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쯤은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나지 싶은데 문제는 내일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또 산행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산행을 갔다 온 곳에 황구가 고산지대 400m 절벽의 마지막 장소였는데 그것도 가고, 그 다음에 겨울에 삭대 몇 개 본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2-3군데 정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도라지라는 것은 산삼이나 핫소나 이런 다른 산약초들하고 다 틀리기 때문에 본다고 해서 다 캘 수 있고 본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최고 높고 최고 악명 높고 최고 완벽하게 채취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절벽의 도라지입니다. 원래는 뭐 시즌 초반부터 초대물이 보여주진 않지만은 뭐 삭대는 진짜 뜨끔한 삭대들 이런 것들은 지금 영상에 올린 것도 있고 안 올린 것도 있지만 꽤 보입니다. 보는데 하나같이 난공불락의 그런 자리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본 시즌은 이제 시작됐지만 황구가 아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산지대하고 황구가 아직 겨울에 산행지만 답사 가보고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절벽이 또 있거든요. 그쪽도 몇 군데 지금 기대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쪽은 다음 달쯤에 5월 초중반쯤에 한번 산행 계획을 짜가지고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 얘기는 벌써 영상을 찍었으면 벌써 할 얘기였는데 2월 28일 날 강원도에서 그 조난당하신 그 여자분 있잖아요. 황구는 40대 그러길래 뭐 40대 초반쯤 아니겠나 싶었는데 오늘 제가 황구가 다시 뭐 인터넷에서 올라온 그 기사하고 글하고 뭐 월간 산악이나 월간 뭐 산이나 이런 곳에 올라온 기사를 황구가 지금 그 인터넷에 보니까 49세 된 여자분이랍니다. 49세 된 여자분이 홀로 2월 28일 날 산행하시다가 조난당하셨다가 이제 구조대가 그 폭설이 거치고 난 다음에 3월 한 중순쯤에 한 번 갔는데 시신이라고 찾자 싶어서 갔는데 못 찾았다 이더라고. 그러다가 지금 뭐 50일 만에 지금 발견돼 가지고 시신을 수습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줬는데 시신 찾는 것만 해도 진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가 봐서는 참 무모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자분들이 2월 28일 날 같으면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그 주에 벌써 그때 강원도에 폭설이 와가지고 고속도로 마비되고 막 그런 날이었거든요. 벌써 일기예보에 눈비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좀 등한시 생각했죠. 그리고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종주 산행을 그 해변기 시즌에 40km 설악산 종주를 그것도 혼자서 저는 참 보면 어이없죠. 황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황구가 가는 이런 약초 산행은 일반 사람들이 아웃도어 산행보다 훨씬 빡셉니다. 더군다나 여자분 혼자서 2월 28일 날 물론 해변기 시즌에 뭐 준비도 하셨겠지만은 종주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때 위성사진에 벌써 눈구름이 오고 있었을 건데 그런 것을 캐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의욕만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분석해보면 우연히 가다가 물론 뭐 차가 돌진해 오거나 아니면 바위가 굴러떨어지거나 산에서 추락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장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조난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처할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상책, 중책, 하책 중에서 내가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자기가 여자분 혼자서 49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설악산 종주를 그 밤에 혼자서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어지간하면 산을 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만이죠.
한국 같았으면 그날 위성산이 그 정도 종주 같으면 더군다나 일기예보에 며칠 전부터 눈비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폭설 같은 거 예정돼 있었고, 또 경험이 없는 게 뭐냐면 산이나 고산지대의 일기는 빠르게는 2-3시간 먼저 닥치고, 또 진짜 빠르게 올 것 같으면 하루 빨리 옵니다. 내일 눈이 올 것 같으면 오늘 24시간이나 10시간 일찍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간과 안 했는 거죠. 더군다나 설악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 중에 하나잖아요. 1700인데 그런 고산지대를 가는데 그 위성사진에 벌써 눈비 구름이 한번 오고 있었는데, 그런 걸 봐서는 그 산행을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벽에 출발해서 그날 밤에 뭐 눈비가 막 퍼보니까 눈이 막 오고 이러니까 벌써 하산하다가 저항릉 쪽으로 가셨는 모양인데, 그때 뭐 밤 11시에 뭐 신랑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됐다 이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황구가 얘기했잖아요. 고산지대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통신과 보급과 그리고 물이라 했잖아요. 통신입니다. 통신에 여유분 배터리를 갖고 와야지. 요즘 같은 경우 충전 배터리가 교환하는 배터리가 없으면 비상 충전팩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한 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위치를 계속 수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위성사진에 기상이 급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산행에서 조난당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산에서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어디쯤인지 알아야만이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내 위치를 모르면 내가 갈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침반도 없죠. 휴대폰 배터리도 다 됐죠. 그러니까 아무 장비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객기입니다, 객기. 사람이 아무리 잘나본들 자연한테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산이란 것은 벌써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불과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그런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황구가 그것을 봤을 때, 야, 여자가 간도 크다. 49살에 혼자서 종주, 그것 따라 내일 모레 지금 밤에 지금 뭐 엄청난 폭설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설악산,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빡센 산을 거기서 40km 종주를 간다고요. 객기입니다, 객기. 왜 황구가 이런 말을 하냐면, 황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98년도에 민주시산 1450m입니다. 설악산보다는 좀 낮은 산이죠. 1450m 민주시산에서 그 특전사 5공수 특전여단이 그 천리 행군하다가 거기서 딱 그때는 또 4월 1일이었거든요. 98년도 4월 1일. 그때도 눈비 폭설 때문에 그때 특전사 같으면 최강의 체력, 최강의 정신력입니다. 더군다나 그건 한 명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대가 행군할 것 같으면 최하 뭐 50명 이상 정도는 됐을 건데, 그 인원이 가다가도 그만큼 악천후의 조건을 만났을 때 6명이 사망하는 그런 저체온으로 사망했는데, 더군다나 여자분이 그런 특전사분들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설악산을 그 2월 28일 날 폭설이 온다는데 갔다는 것은 뭐 이런 말하기 안타깝지만 죽으려고 환장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갑자기 뭐 추락하거나 갑자기 1초 만에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죽음, 사망이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일단 장시간 시간이 최소한 내한테 5시간에 10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그 10시간에서 내가 최대한의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올 수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눈 폭설이 됐으면 하산은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산이 안 된다 보고 최고의 비박지를 찾아가지고 배터리, 휴대폰 잔량도 챙기고, 그리고 저체온에 인한 그런 체온의 손실을 막으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 최고의 상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내려오다가 이렇게 실종하시거나 이래가지고 사망한 사건인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왜 나침반을 차야 되고, 휴대폰 배터리 잔량을 챙겨야 되고, 물과 식량, 비상식량, 그리고 여벌의 옷을 챙겨야 되는지,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산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산행하실 때 특히 이 해빙기 시즌, 뭐 여름 됐다가 갑자기 겨울 됐다가 이렇게 날씨가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항상 태고 쪽부터 있었으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고 내가 최고의 만반의 준비를 해서 산행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떤 악조건이나 그런 조건이 생기면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내가 뭐 100대명 산을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앞에서는 항상 자연 앞에서는 겸손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 무모한 도전이죠. 그것이 안타깝던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날씨가 급변, 오늘 내일도 보니까 돌풍이 막 불고 기상이 굉장히 급변하는데 위성사진 보니까 그 구름층이 두꺼운 구름이 굉장히 많이 타고 이럴 때 산행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항구는 또 뭐 다음 주쯤에 또 최고의 도라지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